자, 내일이면 새해가 밝는데요. 우리 살림살이와 관련해서 달라지는 정책들이 많습니다. 저희 생활경제에서 이틀에 걸쳐서 아주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행복자산관리소 김현우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먼저 금융 관련 정보들을 준비해 오셨는데 네. 서민과 취약계층들을 위한 그런 대책들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이 금융제도 개선 내용은 총 4개 부문 30개 과제입니다. 예. 관련 규정이나 시행령이 개정돼서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시행 시점에 차이점은 있겠으나 빠르면 내일부터 늦어도 연내에는 다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먼저 서민을 위한 금융제도가 많이 개편이 되는데요. 중금리 대출의 공급이 확대되고 지원 대상자의 문턱도 낮아집니다. 예. 대표적인 상품이 바로 사이돌 대출이죠. 금액도 기존 3조 4천억 원에서 7조 9천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고요. 또 정부가 보증해주는 한도도 증가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취급처도 늘어나게 되는데 예. 비단 은행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쓰는 신용카드를 통한 카드론 을 통해서도 이 사이돌 대출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이 중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도 완화가 되는데요. 기존에는 연소득 2천만 원 이상 그리고 6개월 이상 재직자여야 됐지만 연소득은 1,500만 원으로 그리고 재직 기간은 3개월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 이용자들의 특성도 있기 때문에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1금융권 문턱이 높아서 2금융권 이용하시는 분들은 네. 이런 상품이 출시되면 아무래도 조금 더 희망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장사하시는 분들 계속해서 고충을 많이들 호소하시는데 예. 일단 카드 수수료 경감 대책이 나와 있죠? 네, 맞습니다.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이는 1월 31일부터 시행됩니다. 물론 기존에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카드 수수료 인하 대책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기준이 연매출 5억 이하였거나 아니면 3억 이하면 조금 더 우대를 해준다는 정도였는데 이 매출 기준이 30억 이하로 크게 높아집니다. 연매출 5억에서 10억 사이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경우 1.4% 그리고 체크카드는 1.1%의 우대 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요. 또 10억에서 30억 이하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는 1.6% 그리고 체크카드는 1.3%의 우대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 택시 사업자들도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자영업자들만을 위한 저금리 대출도 나온다면서요? 네, 이건 1분기에 시행 예정인데요. 예.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으시는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네. 보통 이분들의 경우에는 소액의 자금이 필요하거나 단기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저금리 특별 자금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예. 금리도 연 2% 내외 정도로 굉장히 저렴하고요. 조건이 좋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규모도 1조 8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네. 자영업자분들이 사실 대출을 받기가 어려운 이유가 미래의 소득을 예측하기가 어려워서인데요. 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미래의 카드 매출을 기준으로 예. 이 바탕으로 대출, 이 장래소득을 예상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규모는 2천억 원 정도가 되고요. 네.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불법 무슨 대부업체 일수 대출을 쓰는 경우 네. 이런 것들로 갈아타시게 되면 훨씬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그렇겠네요. 싶습니다. 그 대출 이자가 낮아지는 건 사실 반가운 소식인데 예. 뭐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대출 받은 분들이 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미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이자를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금리나 요구권이라고는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예. 대출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직장에서 승진을 하거나 네. 아니면 월급이 올랐거나 또 신용등급이 올라가게 되면 은행에다가 대출 금리 좀 낮춰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게 바로 금리나 요구권인데요. 예. 이것을 은행 가서 신청을 하게 됐을 때 실제로 금리가 낮아질지 또 얼마나 낮아질지 모르기 때문에 네. 굳이 은행을 방문을 하는 게 좀 번거로우셨던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금리나 요구권이 새해부터는 굳이 은행을 가지 않더라도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게끔 네. 개선이 됩니다. 기존까지는 뭐 바쁘거나 귀찮아서 안 해보셨던 분들 이참에 한번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한번 좀 같습니다. 시도를 해볼 만하겠네요. 예. 한동안 ISA 계좌라는 게 유행했는데 네. 절세 방편으로 유행을 했죠. 그런데 원래는 올해까지만 가입을 받는다고 했다가 내년에도 가입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면서요? 네, 바뀌었습니다. 이 ISA 계좌가 뭔지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요. 예. 보통 우리가 은행에 가서 예금이나 적금을 가입하고 만기가 되면 여기에 이자가 붙죠. 예. 이 이자에 대해서는 15.4%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요. 네. ISA 계좌라는 것을 개설하고 이 안에다 예적금을 넣어둔 후에 3년에서 5년 정도가 지나면 이 이자 속세를 면제해주는 통장입니다. 네. 여기에는 예금이나 적금 말고도 뭐 펀드나 ELS 같은 투자 상품들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예. 비과세를 해주는 맞는 통장이다라는 수식어가 붙었을 정도인데요. 이게 원래는 오늘까지만 가입이 가능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2년 더 연장돼서 내후년인 2021년까지도 가입이 가능해졌고요. 가입 대상자도 당해 직전 연도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기준이 완화돼서 내년부터는 직전 3년 동안 안에만
일반 소득이 인정되면 휴직자라든가 경력 단절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ISA 계좌는 계좌 내에 수수료가 별도로 부과가 되고요. 예. 또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3년에서 5년 동안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일부 제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알아보시고 가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생활 형편이 어려워지면 가끔 이런 상상을 하잖아요. 혹시라도 내가 모르는 내 계좌가 있어서 거기에 좀 목돈 좀 들어있는 거 없나 이런 상상들을 하곤 하시는데 예. 실제로 좀 간단하게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네, 이미 사실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예. 9일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보통 우리가 은행에다 돈을 넣어놓고 잊어버리게 되면 이 돈이 휴면예금이라고 해서 어딘가에 잠자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은행 예금 같은 경우는 5년, 그리고 보험 같은 경우는 3년 이상 거래가 없으면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넘어가서 휴면예금 상태가 되는데요. 예. 이런 부분들을 조회할 수 있는 건 이미 8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네. 다만 조회를 했을 때 잠자는 돈이 서민금융진흥원에 넘어가게 되면 예. 금융기관을 방문해서 찾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경우가 이번 달 9일부터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신청하면 30만 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에는 예.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새 대제라는데 좋은 꿈 꾸시고 잠자는 돈 찾아내시는 분들 실제로 많았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